다른 과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전문농가의 전쟁을 많이 참고합니다. 뭔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더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기술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전문 농가의 재배 의도나 상황은 다른 농가, 특히 텃밭 농가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농장은 농사 공부를 할 때 이런 점을 미리 생각하여 철저하게 원리와 이치에 따라 배우고 실천하였습니다. 그 덕택에 간단한 원리 하나만 익혀도 상황에 따라 대처할 뿐만 아니라 응용력도 높아지더군요. 포도나무 겨울 전쟁에서의 핵심은 바로 여기처럼 작년에 나온 이 가지를 몇 마디에 자르는가, 자른다면 어디쯤, 그리고 자르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포도 품종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재배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한 마디 이후, 두 마디 이후, 때로는 세 마디 이후를 자르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자르는 방법에 따라 장단점은 같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눈 남기고 하는 한눈 전정과 두 눈 전정은 서로 장단점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한눈 전정은 결과 모지가 사선불처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올라오는 신초 선택권이 적습니다. 반대로 두 눈 전정이나 세 눈 전정은 결과 모지가 자꾸 솟아오르는 단점은 있지만 신초 선택권이나 수세 조절에는 유리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포도 겨울 전정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이 점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도 겨울 전정 시기는 다른 과수와 마찬가지로 잎에 있던 양분이 줄기를 타고 뿌리로 거진 옮겨간 시기인 1월 말에서 물오름 시기인 2월 말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 겨울 전정은 주로 결과모지 전정이므로 포도농사 경험이 적은 분들을 위해 이 결과모지에 어떻게 신초가 나오고 꽃이 맺히는가를 잠깐 살펴보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포도 겨울 전정을 하고 봄이 가까워 오면 여기처럼 마디마다 눈이 트고 싹이 나옵니다. 여기 표시한 곳은 틀림없이 그렇고 그 하단에도 싹이 올라올 수가 있고 이 싹은 올라와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마디 새싹이 가장 힘차게 올라왔군요. 마디에 난 눈이 위로 향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 곳에서 눈이 올라오니 선택의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제거할까부터. 이 포도나무의 수세 조절을 위해서는 어느 것을 남기는 것이 유리할까? 조금 뒤에 보면 잎이 피는데 이때 꽃봉오리를 달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 놈도 간혹 있습니다. 이때 선택 문제는 당연히 유리하죠. 그렇지만 결과 모재가 자꾸 위로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매니의 눈을 선택한다면 그만큼 원줄기에서 사선뿔처럼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몇 마디 위를 잘라놓고 올라오는 신초 중에 맨 아래에 나온 신초를 선택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신초는 뿌리에 저장한 한정된 저장 양분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품질 좋은 포도를 얻는 데는 그만큼 불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마구 결과 모재에 해당되는 줄기를 막 자르기 전에 작년에 자라서 마른 가지나 주변 수피는 자르기 전에 이건 먼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해충, 특히 아래 사진처럼 깍지벌레가 기생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기계 유지를 치더라도 이걸 그대로 쳐서는 약이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겠죠. 흔히 포도 전정 자료를 보면 장초 전정, 단초 전정 하는 곳도 많은데 길게 남기거나 짧게 남긴다는 말의 뜻은 알겠지만 어디에 자르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눈 전정, 두눈 또는 세눈 전정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한눈 전정은 주지에서부터 결과 모재에 걸쳐 눈을 한 매만 남기고 그 위를 절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전정하는 이 시기 눈은 잘 보이지 않으니 이해를 돕기 위해 싹이 올라온 사진을 가지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바쁘더라도 너덜너덜한 숲이하며 여기 옆에 있는 살아있는 가지든 죽은 가지든 필요 없으니 자르고, 한눈 전쟁이란 맨 아래 한눈만 두고 절단하는 것을 말하죠.
앞에서도 살짝 언급하였지만 맨 아래 잘 보이지도 않은 이 눈만 남기는 것은 우량 포도가 되지 않을 염려가 있어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결과모지가 사슴불처럼 올라오는 것을 싫어하여 무조건 한 눈만 두고 자르는 사람도 있겠죠. 짧게 잘라도 두 눈을 두고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사진의 전정은 세 눈 전정을 한 셈이죠. 왜 이렇게 많이 두었나? 거봉 포도이기 때문이죠. 캠벨 너리는 두 눈을 남기고 절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상을 보니 샤인머스켓도 그렇게 하는 것도 많더군요. 그 어느 것이나 장단점은 한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앞에 드렸습니다. 어떤 농가는 일률적으로 두 눈을 남기고 자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농가는 세 눈을 남기고 자르기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포도 품질면과 뿌리 높이 올라가는 면을 고려하지만 일손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자르는 가지가 볼펜의 굵기나 그보다 더 가늘면 여기처럼 두 눈을 남기고 볼펜보다 더 굵으면 세 눈을 남기는 전쟁을 많이 합니다. 왜냐? 결과모지, 즉 자르는 가지가 굵으면 이놈은 다른 가지들 중에서 자라는 데 치중하는 가지입니다. 이걸 눈을 적게 두면 올라오는 신초 속에 꽃을 달고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지들보다 워낙 세력이 좋으니 당분간은 싹의 개수를 더 두는 것이 세력 조절에도 좋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포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분은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눈을 남기고 자를 때 보통 다른 과수는 눈이 바싹 자르는데 여긴 왜 이렇게 1cm보다 더 남기는가? 줄기는 단단하지 않고 다른 나무에 비한다면 스펀지와 같으니 자란 면에서 말라들어가 자칫 남긴 눈이 같이 마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래도 단단한 곳은 마디 부분이 여기 마디 부분을 잘라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르는 것을 확실히 예방해 주긴 하는데 나중 순정리를 할 때나 포도 봉지 쌀 때 긴 길이만큼 방해를 받는 단점은 있죠.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자르는 길이도 생각해야 하지만 자르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는 나무 눈이 위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자르든지 자른 면에서 나온 수액이 이 눈에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눈이 옆이나 아래에 붙어 있다면 자르는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오는 수액이 이 눈을 적시지 않도록 방향을 생각하며 잘라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할 때 한마디를 더 남기는 경우는 자르는 가지의 굵기가 볼펜보다 굵을 때라고 했는데 여기는 볼펜보다 더 가는 것을 한마디 더 남겼습니다. 주지를 살펴보면 손가락이 있는 위치에는 가지 즉 결과물제가 없습니다. 두 눈 중 한 눈은 그쪽으로 배치하여 열매가 빈자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처럼 계곡지에서 키우는 포도는 겨울 잘못 나면 한 눈, 두 눈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 마디에 싹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가지를 하나 키워 대체하거나 그것도 신통치 않으면 주지를 두 줄기로 키워 빈자리를 채웁니다.